안녕하세요. 공방하는 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톡방에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유튜브를 요번에 이제 촬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평가 관련해서, 두 번째는 40분 강의 시연. 그랬더니 2번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1번 또한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평가랑 강의하는 시연, 그다음 기획,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부터 끝까지 그냥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한좀 이때까지와 다르게 좀 길게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항상 짧게만 찍다가 좀 길게 찍을 거라서. 저희는 이제 강의하면서 운전할 일이 많잖아요. 혹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부분들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강의 중에는 영상을 틀고 다니면서 도움될 부분들을 이제 귀로 듣고 이 내용 괜찮다 하면 신호가 걸렸을 때 링크를 다시 보내놓고 반복해서 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이제 강의에 좀 써먹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따로 기록해두고 적용하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이제 시작은 됐고요. 그럼 목차 내용, 첫 번째 기획. 우선은 섭외가 돼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양하게 섭외가 오는데 블로그로도 섭외가 오고, 그 다음에 강사 등록한 걸 보고도 섭외가 오고, 그 다음에 소개를 받으시고도 오고, 그 다음 요즘에 이제 제안서 챌린지를 하는 것처럼 제안서, 그 다음 출강 매거진을 통해서 리플렛을 보고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섭외 전화를 이제 받게 돼요. 보통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네, 메를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랜드명을 밝히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섭외자분이 보통 거기 혹시 향수 만들기 수업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네, 향수 만들기 수업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어, 지금 날짜를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금액부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인원수, 그래서 섭외자별로 특징이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통은 일정, 금액,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지 이 세 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으면 일정,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음성 녹음이 된 거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안녕하세요. 메를랑입니다. 네, 향수 만들기 가능하세요. 그러면 혹시 언제 일정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이때 저는 모든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업을 나갈 때도 참가자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호칭 중에선 가장 높은 표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12월 10일쯤 생각하고 있는데 향수 만들기 하려고 하고 8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8명 가능하신데 그리고 12월 10일이면은 일정이 오전, 오후 중에 언제이실까요? 라고 하면은 네, 오전 한 10시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보통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은 저희가 보통 60분, 90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담당자분이 이번에 8명인데 예산을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때 조금 스펙트럼을 이게 넓게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10인부터 출강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10인이라고 하면 제일 기본이 30만 원. 그러면 이제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8명이니까 금액을 이제 재료비가 있냐, 강사비가 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8명이면 보통 기본 출강 비용은 30만 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강사비, 재료비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향수 미리수에 따라서 금액이 추가되거나 그 다음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네, 그럼 지금 예산이 한 이 정도 있는데 그러면 금액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은 이렇고 요렇게 하면은 한 얼마 정도 하나,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분에서 90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주로
2시간 프로그램을 문의 주세요. 근데 2시간 중에서 저희는 2시간 다 수업하진 않고 9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강사비가 별도로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만약 강사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럼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재료비가 좀 더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미리수를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향 선택의 폭을 높여드린다거나 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네, 그러면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의 계획서나 재료비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선생님 준비해서 발송 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제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다시 여쭤봐요. 그러면 뭐 힐링 프로그램, 그다음에 1인 가구, 이 복지사분들이나 직원분들 소진 방지, 이제 힘든 부분들을 좀 방지해준다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의 교육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선생님 연수 프로그램, 방과 후는 아니고 동아리 뭐 프로그램, 진로 교육, 그러면 그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보만 얻어도 강의 계획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견적서 나오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고, 저는 보통 통화한 내용을 바로 기록했다가 담당자분이 휴대폰으로 전화 오신 경우에는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다시 한번 전달 드려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 얼마 예산으로 통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의 이메일로 뭐 재료비랑 강의 계획안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통을 끝내고, 만약에 그냥 업체 번호라고 해야 되나? 기관 번호로 연락 왔을 경우에는 이메일로 정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안 적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항상 기록을 해놔야겠죠. 생각보다 이 전화가 몰릴 때는 엄청 많이 몰려서 뒤죽박죽 돼서 나중에는 몇 미리로 견적을 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러 갈 때도 섭외자분이 얼마였죠? 이러면 바로 안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기록을 꼼꼼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섭외가 끝났고 이제 최종 결정이 남아있겠죠. 보통 빠르면 당일 아니면 다음날 바로 연락 주시는 것 같은데,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몇 주 지나서 연락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마음을 좀 비워두고 있지만, 이게 그 날짜를 계속 비워둘 순 없으니까 친한 이제 좀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 분이면 카톡이나 문자를 드려요. 담당자님, 저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날 계속 일정을 비워두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선생님 뭐 죄송해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진행을 못할 것 같다 라든지 이렇게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담당자분이 얘기를 했고 확정이 안 났어요. 근데 그 전날, 수업 전날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시 연락을 했죠. 혹시 담당자님, 내일 수업은 이제 다른 분이 진행을 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전화 오셔서 무슨 얘기냐, 내일 오셔야 된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선생님 확정 연락을 따로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시간이랑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확인 연락을 그때 이후로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게 벌써 3년 전이었고 보통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도록 연락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확정이 나도 알아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담당자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 전날, 당일, 오기 전 계속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그러면 섭외자분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스타일 맞춰서 하는 편이고, 평소에는 되게 스탠다드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일날 선생님 오늘 몇 시까지 좀 여유 있게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을 보내는 편이긴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나 보내놓으면 좀 담당자분이 마음이 좀 편해지진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섭외, 그 다음에 기획이 남았죠. 그럼 아까 그 통화를 하고 저는 무슨 작업을 할까요? 바로 이제 재료 주문 또 하겠지만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수업 중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다음 교장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해가지고 한 4, 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의 장학사님도 계셨고, 이제 선생님들이 1박 2일 워크숍 갔었을 때 둘째 날 그 오전 프로그램으로 제 수업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향수 만들기 수업이다 하더라도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더 즐거워하실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향수를 풀어가는 것이 향수를 제작하고 나서도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기획이 길면 몇 주가 걸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빠르면, 왜냐면 빠르다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강의가 들어왔을 때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획을 하면서 정보를 찾아 나서요. 이때 정보는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계속 얻어나갑니다. 그러면 정리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같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지 그 특징 같은 경우를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이야기 전달할 때 순서는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까? 또 이때 다 기획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재료 요것만 준비해놓지 PPT를 먼저 쓰진 않아요. 한 1, 2주 정도 머릿속에 계속 그 기획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90분 동안 좀 즐거울까? 이게 가장 모든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상에 맞춰서 더 질문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헷갈릴 때는 담당자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담당자 별로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바쁜 일이 몰려 있을 때는 저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열정적인 걸 항상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니면 문자로 정리해서 전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담당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귀찮아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기획을 합니다. 기획이 끝나고 나면 이제 PPT를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원래 쓰는 PPT가 있는데 그 PPT 안에 내용들을 조금씩 저는 바꿉니다. 그리고 저는 향수 같은 경우에는 향기도 그 연령, 그 다음에 대상자에 맞춰서 조금 방향성을 바꾸기도 해요. 이런 향들을 좀 더 좋아하실 거니까 이런 향들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향기를 맡기에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이 계열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획들에 맞춰서 PPT를 구성하다 보니 기획이 가장 오래 걸리고 그 머릿속에 기획이 끝난 순간부터는 되게 빨리 끝나요. 그래서 PPT를 할 때 보통 노트에 이렇게 막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1페이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근데 설명인데 보통 설명만 딱 적으면 어때요? 별로 듣고 싶지 않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질문으로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저는 감정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많이 찾으시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지내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당연히 여러 감정들을 적어 놓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왜 자기소개부터 안 하냐. 저는 자기소개가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오늘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우리 이런 기분이신가요? 이렇게 안부 인사처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만들기는 이걸 할 거예요. 감정향수 만들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감정향수 도대체 뭔지 궁금하지 않냐면서 이렇게 질문형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넓은 데서 좁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감정향수, 감정을 넣는 향수이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어느 정도 1차로 이 내용이 이해되고 나면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는데요. 저는 이때 게임을 많이 넣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영상 만들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빙고라든지 아니면 로또 게임을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또를 제작도 했어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로또를 제작했습니다. 메를랑 로또 1에서 45번까지 중복 없이 6자리 숫자를 쓰세요. 그리고 로또 기계를 실제로 씁니다. 저게 이제 밖에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가지고 오기 좀 그런데 쿠팡이랑 네이버에 팔아요. 그냥 꾹 누르면 번호가 랜덤으로 뽑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뽑고 나서 하나씩 이제 부르겠죠? 7, 14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탄성도 나오고 즐거움, 분위기 전환이 빡 되는 게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걸 넣은 이유는 제가 웃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전 웃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화 구연까지 배웠었어요. 친구가 뮤지컬 배우를 했었으니까. 근데 배웠는데 너무 재능이 없고 괴롭더라고요. 이걸 아마 듣는 사람도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동화 구연처럼 좀 웃기게 시작을 하면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못하니까 뭐가 있을까? 이것도 계속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또로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러면 굉장히 좀 웃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 1등에게는 향수 만들기를 하나 더 드려요.
그렇게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즐거움이 크니까 이렇게 문이 열리고 나면은 이제 목차를 다시 정해드려요. 이제 90분 동안 선생님들은 즐기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낼 거라고 하고 뭐 20분 정도는 이론에 대한 내용, 그다음 30분 정도는 향기를 맡아볼 거다. 마지막 30분은 중간에 쉬는 시간 또 전 드리거든요. 쉬는 시간 갔다가 와서 제작을 하고 향기 맡아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때 저는 90분 동안 저만 계속 얘기하지 않고 그 중간중간 참여자분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드려요. 그래서 저는 학습지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습지 밑에는 소감도 쓸 수 있게끔 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썼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게 저번 주 동안에 했던 학습지 양이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많죠. 저는 보통 한 번 나가면 적게는 10명 이하지만 대부분 한 20명 이상, 많을 때는 50명, 6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습지가 좀 많이 잡혀요. 그러면 이제 갖고 와서 보면서 이분들의 피드백을 보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을 봤을 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다시 좀 기획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그 내용을 이해할 만한 부분을 넣거나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얘기는 향을 더 종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근데 향을 너무 많이 맡게 되면 코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게 한 20-30%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에게 고통을 선물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불만족스럽더라도 향을 최대한 줄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향기를 굳이 많이 맡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향들을 활용하면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 그 다음에 바라는 점 같은 거를 이렇게 점수로 적을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장점은 뭐냐면은 마무리를 할 때 그분들도 한번 쓰면서 이 프로그램 좋았다라는 마음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 마지막은 좋게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럼 초보 때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제가 3년 전에 그래도 진짜 너무 열심히 준비했지만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차 싶었던 게 제가 어디 강의를 갔다가 그분이 자기 부족한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는 그 사람 저게 좀 부족했어 라는 인식으로 남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았는데. 그래서 말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차라리 마지막은 제가 드린 즐거움, 제가 드린 행복감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감정 향수를 만들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지 않았냐. 앞으로 나를 챙겨주는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 향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저는 끝나고 나면 이 소감도 있지만 제 머릿속에 다시 이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운전하고 가는 길에 계속 회고를 해요. 되돌아보는 거죠. 이때 이렇게 표현하지 말걸. 이 예시가 더 적합했을 텐데 왜 그분들은 그때 좀 지루해했을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가신 이제 보조 강사분들이라든지 저라든지 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하고 나면 거기 이제 피드백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오늘 수업의 만족도.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분들이 이제 작성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드리면 점수로 만족도를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쓰는 거는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 그 다음에 좋았던 점, 그리고 내가 잘한 점, 그 다음에 기타 건의사항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좋았던 점 이러면 이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좋았다. 왜냐하면 이게 참여자들이 보는 시선과 강사들이 보는 시선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게 느껴졌구나. 강의를 기획하는 자의 입장에서 또 바라봐주면 이런 부분들이 느껴졌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부족한 점. 사실 이걸 보면서 많이 뜨끔할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기획하기 위해서 보통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하는데 진짜 그 마음을 알아줬던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대충 쓴 거 아닐까? 그리고 소감이나 평가를 할 때도 넌 평가가 항상 100점일 순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오는 타격감이 전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마음을 다 잡으려고 노력하죠. 100점짜리 강의를 하기를 위해서 이런 피드백을 받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잘했던 점.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를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각자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작성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렇게 챙겨 드릴 걸.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강의 평가.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섭외자분들이 그냥 섭외를 하지 이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마지막 만족도 조사를 보면
처음에 의뢰했던 내용이랑 정말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가보면 친구들끼리 사이가 좋아졌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프로그램 자체를 힐링 프로그램이라 했으면 각자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걸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막상 강의 평가 마지막은 친구들과 교우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이 됐을까요? 이런 질문이니까 그때는 좀 아쉽다. 그러면서 강의 평가 내용을 미리 여쭤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한 적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3점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상처인 거죠. 1점이 아닌 게 어디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참여자분들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끼리니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서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족이 될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100점이 있었을까요? 몇 번 만났을 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50명 했을 때 50명 다 100점이다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맨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25분 정도가 됐는데 따로 편집을 안 하고 올릴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렇게 준비를 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강의 시연을 조금 살짝 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좀 배웠던 점들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강의 시연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아까 호칭은 다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거의 다 질문형으로 하고 서로 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자분들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인데 참여자분들이 처음 만났을 경우에는 if 카드 같은 걸 준비해서 가요. 저는 그러면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해나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로또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저는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를 저는 만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참여자들 분들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떤 질문을 넣어주면 좋을까?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분들이 어떤 소통을 해야지만 이 주제에 대한 적합한 거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뿐이지 거기 가서 뭔가 전문가처럼 뭔가를 알려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제가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지식 전달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100이면 100 다 그냥 인풋만 하는 강의를 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나의 속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쉼을 줄 수 있는 강의로 많이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간혹 직원분들끼리 소통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면 질문 주제를 조금 바꾸는 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기 애매한 게 제가 막 얘기하는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PPT를 통해서 공감을 일으키고 질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질문들을 넣은 학습지를 제공해 드리는 거. 그리고 향수 만들기 최종했을 때 마지막 전달해야 될 사항은 주의할 점, 그 다음에 적당한 피드백, 그 다음에 좋은 칭찬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선생님 이거 향기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 주의사항으로 하면은 향수를 오래 맡았을 때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왔을 때 그 소감, 평가에 대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며 저의 기획에 다시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끝나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마지막 소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첫 자기소개를 안 하는 이유는 맨 처음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보는 거랑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시작했을 때랑 후자가 더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히 뭔가 하나 씌워진 틀 없이 진행하고 싶어서 그게 이 질문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참여자분들이 90분 동안 가장 즐거울 수 있을까? 그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가 뒤로 갔어요. 굳이 앞에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저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 집중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놀이 형태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뒤에 넣었는데 전 지금까지 만족했기 때문에 계속 뒤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집중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이름 맞추기로 퀴즈를 낼 때도 있어요. 오늘 함께하는 나는 이름이 뭘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MBTI는 뭘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러면서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환기시킬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소개를 뒤에 넣어도 괜찮다. 때로는 교육청이나 어떤 기업 이런 데서 갔을 때는 소개를 해주시기도 해요. 보통 사회자분이 계시니까 어느 브랜드 대표 누가 와서 강의를 한다. 그 정도 한 줄 강의를 하지 제가 저의 업력은 이렇고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거를 뒤에 넣는 편입니다. 그래도 왜 넣냐 하면은
오늘 90분 동안 즐겁게 즐겼지만 함께 했던 사람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 그래도 오늘 강의를 해줬구나 라는 기억으로 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뒤에 놓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의할 점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강의 시연이라고 해봤자 저는 기획이랑 이게 어떻게 하면 매끄러워질까에 대한 집중을 하지 90분 제가 막 많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즐겁게 막 적극적으로 놀이에 임할까 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라든지 컴퓨터가 바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지금 14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앞부분은 영어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지식 전달이라서 지금이랑 좀 달라지긴 했지만 보통 아이들은 집중을 하고 하겠죠. 하지만 그냥 프로그램, 일회성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때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생겼으니 먼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밝은 옷, 아니 머리가 긴, 머리가 짧은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아니면 뭐 이런 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더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31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포스트잇,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으로도 그 소감을 받기도 했어요. 한 몇 개 읽어드릴까요? 바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산림욕 하러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를 정리하는 질문지가 좋고 좋은 향수까지 좋았습니다. 강사님이 잘 이끌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저는 나중에 블로그 후기를 쓰거나 할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다 이렇게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저의 성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아 성찰, 그리고 반성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딱 수업이 진짜 많을 때는 하루에 뭐 2개, 3개씩 문의가 들어올 때도 있고, 일주일에 5번이 아니라 뭐 8번, 9번 수업이 진행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강의를 다른 업체에 넘겨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강사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 이제 교육하면서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그 참여자분들한테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특히 이제 저는 주의사항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성인분들이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하지만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항상 차 타고 수업 가는 길에 오늘도 수업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한 2-30번 반복, 머리 이제 세뇌식으로. 그리고 수업을 도착해서도 한 30초라도 눈 감고, 저 무교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수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할 역할은 단 하나다. 이분들이 90분 동안 즐겁기만 하면 된다. 이분들이 90분 동안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난 거기에 집중한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게 해결됐어요. 향기, 뭐 한 방울 한 방울 근데 쭉쭉 짜시는 분들이 계셔서 갑자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저는 여유분을 최대한 많이 챙겨가자. 괜히 저번에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도 당황스럽고 괜히 분위기가 묘해져요. 앞부분 다 친절하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러고 나서 되게 막 반성이죠.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그냥 굉장히 넉넉하게 가져갔으면 그분 기분 안 나빠도 됐었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다 막 이러면서 혼자 자책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내 스스로 자책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자. 그렇게 하나둘씩 그렇게 성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반 전에 강의랑 지금이랑 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었죠. 저희 PPT, 저희 기획, 그 다음에 뭐 아웃풋, 그 다음에 섭외자분들이 뭐 여러 번 찾아주시는 이유도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그 썸네일에 제가 생각을 한 게 변태처럼 비하자를 넣을 건데 변태 같지 않나요? 약간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기도 해요. 그 어디 강의를 갔는데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90분 동안 대충 한다? 그러면 불쾌함을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준비하려고 하고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가치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돌봄하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모든 메릴랑 수업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으로 즐거움을 얻어서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좀 더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수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보람차고 신나는 것 같아요. 사실 장바구니 들고 우리 다 이동을 하니까 재료가 꽉 차 있잖아요. 진짜 무겁고 때로는 계단만 있는 것도 있거든요. 4층 수업인데 계단만 있는데 진짜 까마득했어요. 그때 30명 수업이었는데
그 재료 다 들고 이고 올라가는데, 그리고 장바구니 이렇게 막 끌고 다니잖아요. 살짝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다들 막 쳐다보니까.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가 좋은 강의를 했을 때 저도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와 같은 고민거리, 그다음에 흔들리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저를 잡아줬던 거는, 그다음에 가치, 그리고 이분들이 작성해준 진짜 소중한 마음. 아, 진짜 누군가한테는 삶에 있어서 진짜 행복한 시간을 줬구나,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편안하게 요청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는 댓글 남겨주시면 강의 기획할 때, 그 다음에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강의 완료 후에 회고 작성할 때의 양식, 이렇게 제가 원페이퍼로 정리한 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